네, 실험실에 도착했고요. 원래는 살아있는 걸로 바로 해부를 해서 얘네가 심장이 뛰는 거를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얘네가 살아있을 때 해부를 하다 보면 머리를 잘라도 움직이고 다리도 다 따로 움직이고, 그래서 좀 그로테스크 할까봐 얘네를 일단 얼려서 죽은 상태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왜 굳이 살아있는 꿀벌을 죽여가지고 또 해부를 해가지고 쓸데없이 죽이냐 하실 수도 있는데, 뭐 다들 어쨌든 꿀벌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게 되면 좋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또 꿀벌 해부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실험에. 그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고 이제 꿀벌 해부를 좀 더 잘할 수 있게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이제 죽는 꿀벌이 적어지니까 오히려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꿀벌의 머리 쪽부터 해부를 해볼게요. 이건 내역봉인데 머리를 일단 떼겠습니다. 네, 여기 일단 겹눈이 있고요. 겹눈은 수많은 작은 눈들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하나의 눈이죠. 그리고 겹눈 말고 여기 가운데에도 보면 또 눈이 더 있거든요. 여기에 지금 털에 가려서 잘 안 보이는데, 여기에 있는 눈은 이제 혼눈이라고 해서 얘네는 이제 정확한 사물을 보는 건 아니고 어둡고 밝은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이제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눈이에요. 이 눈이 있고, 그래서 이 눈에 이 겹눈이랑 혼눈 모두 다 이제 시신경을 통해서 뇌랑 연결되어 있고, 꿀벌도 뇌가 있습니다. 그래서 뇌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한번 뇌 해부를 해볼게요. 뇌 해부 전에 지금 여기 보이는 게 이제 꿀벌이 꿀을 딸 때 쓰는 혀가 이렇게 여러 갈래로 갈라져 있고, 그리고 꿀벌한테도 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에 지금 턱이 있고, 이게 이제 큰 턱이라고 해서 만디블이라고 하거든요. 이 턱을 이용해서 이제 왁스를 씹어서 그걸로 벌집을 만들거나, 아니면 뭐 작은 벌집 딱정벌레 같은 애들이 들어오면 이제 물어서 쫓아내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다시 뇌를 한번 해부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머리 절반에 라인을 따라서 쭉 잘라 주시고요. 그 다음에 뜯어내면 됩니다. 뒤에 껍질을. 뒤에 껍질을 이렇게 뜯어내고, 그 다음에 이게 뇌인데 이거를 조심스럽게 건져주면 됩니다. 꿀벌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곤충들이 다 뇌가 있거든요. 근데 꿀벌은 그 중에서도 뇌가 꽤 발달된 편이에요. 그래서 일단 지금 뇌 여기 보면 지금 포도알처럼 돼 있는 것들 보이죠? 이게 이제 아까 설명드렸던 하인두샘입니다. 영어로 이제 하이포파린지얼 글랜드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로얄 젤리를 생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애벌레들한테 먹이를 주로 줘야 되는 내역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하인두샘이 크게 발달해서 이런 큰 포도송이 모양을 띠게 되는 반면에, 외역봉이 되면 이제 이게 점점 퇴화해서 아주 작아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외역봉도 한번 잘라서 비교를 한번 해볼 거고, 지금 크기를 한번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내역봉들은 이제 꽃가루, 그러니까 단백질원을 먹고 이 하인두샘에서 로얄 젤리를 만들어내서, 로얄 젤리도 사실 대부분의 성분이 이제 단백질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로얄 젤리에 들어가는 다양한 단백질을 만들어내서 거기에다가 이제 일부 뭐 타액 같은 게 약간 섞여서 나오는 게 로얄 젤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잘 발달된 걸 볼 수 있고, 이게 지금 뇌인데 온전한 형태는 아니고 조금 찢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지금 까만 부분이 시신경, 이제 눈이 연결되어 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가운데 까만 부분은 혼눈, 아까 그 작은
몇 개 안 되는 그 눈이 붙어 있던 부위고, 이제 여기 가운데 부위 있잖아요. 여기 가운데 부위에 버섯을 닮았다고 해서 머시룸 바디라는 이제 부위가 있는데, 그러니까 후각을 통한 기억이나 학습을 담당하는 부위거든요. 그래서 이제 꿀벌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학습이 가능해요. 그래서 특히 꿀벌이 후각의 기억을 잘 하기 때문에 꿀벌들한테 이제 폭탄물의 냄새를 맡게 하고, 폭탄물의 냄새를 맡을 때마다 이제 설탕물을 주게 되면 나중에는 폭탄물 냄새만 맡아도 꿀벌이 설탕물을 먹기 위해서 혀를 낼름낼름 거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서 꿀벌들을 폭탄물 이제 감지, 폭탄물 처리반에 이용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뇌 구조는 대충 이렇고, 그 다음은 이제 가슴 부위에는 이제 있는 기관이 다리 6개가 모두 가슴에 붙어 있고요. 그리고 날개 2쌍 또한 가슴에 붙어 있죠. 그래서 가슴에는 사실 대부분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나온 게 다 근육입니다. 그래서 가슴에는 특별한 기관은 없고, 이 날개 근육들과 그리고 꿀벌한테는 이제 침샘이 한 쌍이 있는데, 하나는 머리에 있고 하나는 가슴에 있어요. 그래서 그 가슴 근육 사이에 이제 침샘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지금 해부가 힘들어서 생략하도록 하겠고, 이제 배를 봅시다. 배도 뜯을 때 방법이 있는데, 꿀벌 이제 곤충들은 다 마디마디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마디 사이 틈이 있는데, 그 틈을 이제 하나씩 찢어주면 좀 쉽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판이 2개가 있어서 이게 2개가 연결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조심스럽게 찢어주면 장기의 손상 없이 이제 해부가 가능하거든요. 지난번에 수상한 생선님이 풍님 도움을 받아서 이제 꿀벌 해부를 하신 걸 올렸던데, 거기서 보면 꿀벌을 열자마자 노란색으로 가득 차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해부를 못했었는데, 그게 다 내장에 있던 똥이 터져서 그렇게 범벅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꿀벌 해부를 할 때는 장을 건드리지 않게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장이 터지게 되면 진짜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요. 네, 이렇게 절반으로 깔끔하게 분리가 가능합니다. 지금 해부할 때 안에 하얀색 액체가, 투명한 액체가 가득 차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이게 지금 꿀이거든요. 얘가 한창 꿀을 먹다가 잡혔는지 여기 느끼려나? 다 나온다. 지금 보면 여기 엄청 여기 지금 이게 보이시죠? 이게 크랍이라고 해서 한국말로는 아마 소낭일 텐데, 이게 꿀을 이제 저장하는 기관이거든요. 사람으로 치면 약간 위에 해당되는데, 정확히는 위처럼 이제 소화를 시키는 기관은 아니고 꿀을 저장하는 기관으로 발달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외역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꿀을 잔뜩 먹고 올 때 다 이 소낭에다가 저장을 해서 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평소에는 되게 작은 이제 주머니인데, 꿀을 먹는 거에 따라서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또 이제 꿀을 많이 먹고 이렇게 커다래진 거를 볼 수 있고, 이거는 이제 떼어내고, 그 다음이 이제 내장도 사실 뭐 전장, 중장, 후장 뭐 이런 식으로 다 여러 가지로 나뉘는데, 여기가 이제 주로 소화를 담당하는 기관이죠. 소화와 흡수를 담당하는 기관이고, 지금 안에 여기 들어있는 게 다 변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터지게 되면, 이렇게 터트리게 되면 그 안에 있던 것들이 다 나와서 벌이 이제 엉망이 되는 거죠. 해부를 할 때는 이 내장을 터트리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 장이랑 끝에 연결이 되어 있는 게
이제 침이죠. 독침이 있고, 그리고 독샘도 있는데 그 독샘이 지금 여기에 있고, 그 꿀벌이 침을 쏘게 되면 이제 내장이 딸려 나와서 죽는다고 하는 게, 이제 이 침이 갈고리 모양으로 박히면 빠지지 않는데 꿀벌이 세게 날려고 이렇게 꿀벌이 탈출하려고 세게 날다 보면 이제 내장이 이렇게 같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내장까지 이렇게 쏙 같이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독침에는 자체적인 근육이 있어요. 그래서 얘가 완전 빠지게 되더라도 독자적으로 이제 한동안 계속 이 근육이 독샘을 이렇게 쥐어짜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남아있는 모든 독을 상대방한테 주입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이제 등 쪽 부위죠. 아까 해부를 한 거에 등 쪽 부위인데, 여기 안에 껍질 쪽에 보시면 여기 가운데 보면 또 이런 주머니 같은 게 있고, 또 주머니 같은 게 하얀 실로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이게 하얀 공기 주머니 같은 거는 기낭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하얀 실 같은 건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꿀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폐로 호흡을 하는 게 아니라 확산을 통해서 호흡을 하는데, 그 확산을 통해서 호흡을 할 때 이제 그 공기가 이제 이동하는 통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기관과 기낭이 있고, 또 여기 가운데 잘 보시면 이거 보이시나요? 여기 하얗게 길다랗게 이어지는 거? 이게 꿀벌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정확히는 이거는 대동맥인데 아우타라고 하는데, 살아있을 때 이제 바로 해부를 하면 이게 뛰는 거를 볼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죽었으니까 뛰지는 않고, 그래서 곤충은 이제 사람은 혈액이 전부 다 핏줄을 통해서 이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폐쇄순환계라고 하는데, 얘네는 이제 큰 핏줄, 그러니까 이 대동맥 하나만 있고 그 이후에는 핏줄이 따로 없이 이제 피가 몸 전체에서 그냥 흘러요. 그래서 이런 곤충들 같은 경우는 개방순환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개방순환계에서도 어쨌든 펌핑은 돼야 되니까 그 펌핑이 되는 주축이 여기 있는 바로 이 대동맥입니다. 그리고 대동맥 주변으로 지금 자세히 보시면 여기도 약간 포도송이처럼 돼 있는 조직이 또 있는 거를 보실 수 있거든요. 이쪽에 얇은 막처럼 이렇게 다 돼 있는데, 이게 바로 지방체라고 해서 사람으로 치면 간에 해당되는 부위거든요. 동화작용, 그러니까 뭔가를 생산해내는 작용의 상당수가 이 지방체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사람도 막 지방 같은 거를 간에서 생성을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그 지방도 생성하고 뭐 단백질도 만들어내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얘네들도 이 지방체라는 조직에서 단백질도 만들어내고, 그리고 뭐 지방도 생산해서 저장하고, 그렇게 다양한 역할을 해요. 그리고 외부에서 들어온 물질을 해독하는 역할도 이 지방체가 주로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농약이 꿀벌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이 지방체에서 일어나는 유전자의 발현이 어떻게 바뀌냐, 이런 쪽을 연구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꿀벌한테 아주 중요한 조직으로, 얘네도 이제 하인도샘이랑 마찬가지로 내역봉일 때는 크게 발달이 돼 있는데, 외역봉일 때는 이제 별로 필요가 없는 조직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 퇴화를 해서 많이 작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긁어보면, 네, 이런 식으로 뿌연 조직이고요. 지방체, 영어로는 fat body입니다. 해부가 거의 다 끝났는데 이제 남은 게 신경. 꿀벌에 당연히 뇌가 있으니까 신경도 있겠죠. 그래서 곤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했던 동맥은 이제 다 등 쪽에 있어요. 그리고 신경은 배 쪽으로 분포가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아까 했던 그 배면이고, 이거를 딱 뒤집어 보면 여기 가운데 이제 선 같은 게 있고, 그리고 선에도 이제 마디마디마다 굵은 동그란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신경사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신경이 좀 뭉쳐있는 부위인데, 얘가 지금 사람으로 치면 척수? 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걸 한번 끄집어내 볼게요.
네, 보이시죠? 두 줄로 선으로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마디마다 이제 동그랗게 뭉쳐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신경을 이용해서 꿀벌들이 뭐 다리나 날개 같은 기관에 명령을 전달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감각기관으로부터 이제 감각을 수용할 수도 있는 거죠. 꿀벌의 기관에 대한 설명은 대충 끝났고, 외역봉의 머리만 따가지고 그 하인두셈이 얼마나 덜 발달되는지 그것만 빠르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뒷다리에 보면 여기에 움푹 파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네, 여기 가운데 보면 보이시죠? 이 부분에 이제 꽃가루를 뭉쳐서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저도 용어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폴름 베스킷인가 뭐 이런 이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네, 꽃가루를 모을 수 있는 부위가 있고, 여기 지금 동그랗게 떠다니는 거는 뭐 기생충 알이나 그런 게 아니고 꽃가루일 겁니다. 이게 외역봉의 뇌인데, 뇌 근처에 이제 하인두셈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있기는 한데 아까 내역봉에 비해서 확연히 적은 거를 보실 수 있거든요. 이처럼 이제 외역봉은 먹이를 이제 가져온 데 필요한 날개 근육을 빼고는 모든 거를 태화시켜서 몸을 최대한 가볍게 해서 네, 최대한 효율적으로 바깥일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꿀벌들의 희생에 명복을 빌면서 네,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몇몇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그 염료를 주입했던 번데기들이 성충이 됐을 때도 색깔이 있을까에 대한 답인데, 제가 지금 농도별로 이제 점점 2배씩 높은 농도를 주입한 애들이거든요. 그때 제일 낮은 농도를 주입한 애들은 이렇게 색이 전혀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점점 이제 농도가 높아질수록 색깔이 네, 약간은 차이를 보입니다. 조금 붉으스름해지는데, 그렇다고 뭐 완전히 차이가 날 정도는 아니지만 얘네는 이제 색이 좀 다른 거 보이시나요? 그 둘을 비교를 해보면 네, 위가 제일 높은 농도고 아래가 제일 낮은 농도인데 아주 약간 네, 그냥 붉은 정도의 느낌이 납니다. 네,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가 좀 더 차이가 있는데 지금 실험실이 좀 어두워서 그런가 잘 보이지가 않네요. 눈으로 봤을 때는 이제 명확하게 보이는데, 네, 그래서 결론은 약간의 색 차이는 생긴다 입니다. 감사합니다.